자, 모의고사 23번 봅시다.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특허권이 뭐예요? 그지? 특허 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지, 그지? 누군가가 요거를 함부로 갖다가 막 모방해서 갖다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큰일 나지, 그지? 그래서 특허권이란 건 그 사람의 창의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거거든. 그죠? 그런데 얘 주제는 뭐냐면, 그거 당연한 얘기인데, 요새는 특허권이 이게 너무나 지나치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너무나 특허권을 너무나 강력하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한 뭐 흉내를 아예 원천적으로 낼 수가 없게 되죠. 그럼 또 다른 새로운 게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거든. 그 문제다 이런 얘기. 특허권을 너무나 지나치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가 질문의 주제가 되는 거야. 자 보자. 오리지널 원래의 아이디어 개념은 페이턴트가 여기 특허권이에요. 특허권에 대한 원래의 아이디어 생각 개념은 자 요거 remember가 이런 식으로 명령문으로 들어간 거야. 기억해라, 기억하세요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특허권의 원래 개념은 not A but B가 뭐였죠,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 그러죠. 강조점은 항상 B예요. A는 아니래. reward가 뭐다? 보상. 동사로 보상을 주다.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발명한 사람한테 monopoly라는 건 모노가 요게 1이에요. 1. 하나를 싱글. 모노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하나 혼자 다 해먹는 거 독점이라는 뜻이죠. monopoly. 독점의 profit이라는 단어 외웠는데 뭐죠? 이익, 수익. 독점 이익을 가지고 이익에 있어서 그 발명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but B다. 바로 encourage, 뭐다? 바로 격려하고 권장하는 거예요. 발명한 사람들로 하여금 to share, 뭐 하도록? share 뭐요? 공유하도록. 그 본인의 발명품을 공유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특허권의 원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려고 특허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요거 법으로 보장해 줄 테니까 너가 어차피 다른 사람이랑 나눠도 요건 네 거야 라고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뭐 하게 돼? 발명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겠지, 그지? 어차피 법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특허권이라는 게 원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certain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런 뜻이고 어느 정도 양의 어느 정도의 이게 지적인이라는 뜻이고 property가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의 지적 재산권 법은 그죠? 특허권이 해당되는 것이고 지적 재산 법은 분명히 necessary 아까 뭐라고? 필수적입니다. to 뭐 하는데 achieve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죠. 뭐라고? 성취하다. this는 위에 있는 요거 다른 사람과 공유하도록 하는 거 그걸 공유하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히 필수적이죠. 까지 하면 특허권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지? 근데 뭐가 나와요? 벗이 나와도. 그러나 그 지적재산권법이 has gone too far. 자, 가다죠. 얼마나 가서 너무나 멀리 가버렸습니다. 지나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지문의 주제가 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면 자 봐봐. 요게 이제 여러분 원래 그 모의고사에서는 뭐 제목, 주제 뭐 이런 걸 나왔었는데 요게 요 문장만 뚝 띄워서 문장 삽입으로 되게 딱 좋겠죠, 그죠? 이 뒤에는 지금 너무나 지나친 것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가 나오면서 이 전에 특허권이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 문장 딱 띄워서 문장 요 들어갈 자리 어디냐 그러면 요 문장과 요 문장 사이에 들어간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지?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됐는지를 보도록 할까요? 자 주제문입니다. most는 뭐라고? 대부분의 이런 형용사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almost는 뭐라고? 이건 거의라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명사 수식 못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고 대부분의 특허권들은 현재 as가 있죠. 길게 as가 있고 A, B라고 됐을 때 이거 뜻이 뭐죠? B만큼 B부터 B만큼 A 한이라는 뜻이에요. B만큼 그래서 B만큼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해서 그래보자. 대부분의 특허들은 현재 상당히 뭐에 대한 것? defend가 뭐지? defend 방어하다, 보호하다는 뜻이에요. monopoly 뭐라고 이거? 독점을 방어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discourage는 뭐죠 이건? encourage 반대예요. discourage 못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못하게 하다. 라이벌들을 낙담시키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만큼이나? 바로 about sharing ideas. 보세요. 대부분의 특허들은 B 먼저 가자. 대부분의 특허들은 현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만큼이나 아이디어 공유도 가능하게 하지만 독점을 방어해주고 그러니까는
특허를 낸 사람 완전히 보호해주고 이런 얘기예요. 독점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벌들을 다 낙담시키는 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라고. 그 무슨 얘기다? 아이디어 공유도 해주긴 해주는데 뭐도 문제다 지금 너무나 그 특허가 강하게 묶여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보호도 해주긴 했는 공유도 가능하게 했는데 근데 그만큼이나 지금 독점에 대한 것도 보호를 해주고 라이벌들도 감히 덤비지 못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라고. 너무 지나치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공유도 해주는 건 좋지만 너무나 과하게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그 과하게 보호를 해주는 것은 innovation 뜻이 뭐죠? innovation 혁신. 혁신을 disrupt 막아버리게 됩니다가 지문의 주제예요. 그래서 특허권으로 너무나 강하게 규제를 가하면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면 그 누구도 덤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firm이 회사라는 뜻이고요. 많은 회사들은 사용해요. 특허권들을. 자, entry는 당연히 요 단어는 알죠? enter 뭐지 이게? 어디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죠. 명사의 entry. 진입 장벽이 돼요. 진입 장벽으로 특허권을 사용합니다. 진입 장벽이란 건 뭐냐면 A라는 회사가 뭔가 만들었어. 그럼 이제 이게 뭐가 잘 돼서 돈을 벌지, 그지? 발명을 해서.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B, C 회사도 다 달려들겠지. 그지? 그 B, C 회사가 달려들지 못하게 세우는 게 뭐예요? 진입장벽입니다. 너넨 절대 들어오지 마. 나만 돈 벌 거야 라고 세우는 게 바로 진입장벽이에요. 그 진입장벽의 방법으로 뭘 사용한다고? 특허권이라는 걸 사용한다 이렇게 한다고. 특허권. A라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어. B가 막 들어오려고 그래. 뭐다? 너 특허권 침해하는 거야?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라고 진입장벽을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요 단어 보세요. 요거는 원형이 요겁니다. sue란 동사. 이게 뭐뭇을 고소하다는 뜻이에요. 분사구문으로 고소하면서 무엇을 start가 이제 막 새로 생긴 신생 그 혁신가들을 죄다 고소하면서 진입장벽을 세운대. 이 신생 혁신가들은 트랜스펜션 침해하는 사람인데 그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어떤 때도 이제 고소를 해버리냐면 on the way to는 어디로 가는 길에 이런 뜻이죠. 어디로 가는 길? 바로 그 회사가 있는 거를 먹으려는 게 아니라 거기 말고 다른 고리 뜻이 뭐예요? 목표. 그 회사가 관심 없고 원래 딴 데로 가려고 하는데도 처음부터 그냥 고소를 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와 상관없는 쪽으로 가는 회사인데도 고소를 해버려. 특허권을 너무나 강하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떠한 새로운 회사들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겠지, 그지? 죄다 고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차 세계대전 전에 그 몇 년 동안에 에어크래프트 비행기고요. 비행기 제조업체들은 타이가 뭐죠 이게? 넥타이가 뭐야? 목에 묶는 거죠. 묶다는 뜻이어요. 업은 항상 느낌이 완전히 깨끗이 끝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타이업은 묶어버리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1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몇 년 동안 비행기, 항공기 제조사들이 서로를 죄다 묶어버렸습니다. 서로를 다 못하게 만들어내는 얘기야. 어디에서? 특허권 lawsuit이라는 게 소송이에요. 특허권 소송에서 서로를 죄다 묶어버렸습니다. 서로 간에 피해보는 거라고. 서로 간에 새로운 걸 개발하지 못해. 그리고 늦춰버렸는데 이노베이션 뭐라고요? 혁신을 늦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 정부가 stepped in, 발을 들여나 개입할 때까지 혁신이 늦춰지게 되었어요. 결과가 어때서? 나빴잖아. 그죠? 특허권을 과도하게 적용시키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much the same이 좋아요. 상당히 똑같은 것이 has happened. happen 뜻이 뭐라고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동의어 뭐가 있었지? occur, take place. 하나 더 arise라는 동사까지 기억하시고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것도 BPP가 없어요. has been happened라고 영어에 아예 없습니다. 자, 상당히 똑같은 것이 발생해 왔는데 스마트폰과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 말이죠. 오늘날에도 자, 아까 entrant로 뭐냐면 enter란 단어에다가 ant를 붙인 거예요. ant는 요거 하는 당사자라는 뜻이 돼요. 당사자 행위자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entrant는 진입해 들어오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ew가 붙어서 새로운 업체들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새로 들어온 놈들. 새로운 업체들은 have to는 뜻이 뭐더라? 해야 한다, 그죠? 해야 하는데 싸워야 돼. 그들의 길을 두고 싸워야 되는데 뚜루는 항상 어떤 의미라고요?
뭐뭇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데 뚜루는 항상 느낌이 뭐라고? 전체적?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는 의미요. 뚜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길에서 싸우고 그래서 뭐뭇을 헤쳐나가다는 뜻이 돼요. 그 뚜루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 자, 새로운 업체들은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뭐 특허권 덤불이 뭔지 알죠? 가시덤불 같은 거. 특허권 덤불을 헤쳐나가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 새로운 업체들이 build on이 뭐뭇을 바탕으로, on이니까 바탕으로 만들다. 특허권 업체들이 바로 기존의 기술을 바탕으로 뭔가 만들려고 한다면 뭘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once 보세요. one은 하나 말고 어떠한 것이라는 뜻이 있고 앞에서 이미 나왔던 명사를 뒤에서 대신 받을 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one으로 받아줍니다. 근데 앞에 명사가 단수일 땐 one으로 받고 복수일 땐 once로 받아요. 얘가 받는 명사 잘 봐야 돼. 새로운 열 받아요. 기술들.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기술이란 건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기술이야? 다른 업체가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자기만의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업체가 이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술을 바탕으로 뭔가 만들려고 한다면 특허권 덤불을 반드시 헤쳐나가야만 됩니다. 이러면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특허권을 너무나 빡빡하게 적용시키지 말아라. 혁신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다가 지문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새로운 기술들이네. 기술들은 복수네. 그죠? 앞에 명사가 그래서 once가 반드시 돼야 돼요. on이 되면 문법적으로 틀리게 된다. 받는 명사가 복수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4번으로 갑시다. 자, 지금 4시에 가야 되시는 분은 지금 일어나시고요. 두 분. 자, 24번 봅시다. 첫 문장이 주제네요. 그죠? 네. 가장 초기에 챌린지는 뭐죠? 도전이라는 뜻도 있고 어려운 점이라는 뜻도 있어요. 가장 초기의 도전, 어려운 점과 도전과 컨테스트, 경쟁들은 이것은 해결하는 것인데 중요한 문제들을 어디에서? 수학에서 말이죠. 요거는 dates back to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요? 16세기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학에 대한 이야기. 그 밑에까지 합치면 지문의 주제가 돼요. some은 적어볼까? 주어가 될 수 없다라고 적어서요. 따라서 of 뒤의 명사가 항상 주어입니다. 복수기 때문에 have가 된 거예요. 자, 이 중에 일부 이러한 수학의 문제들은 have continued 계속되어 왔습니다. continue 뒤에는 투부정사도 되고 ing도 돼요. 챌린지도 가능하다.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수학자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현대 시기까지가 지문의 주제예요. 지문의 주제 뭘까 그러면? 수학적인 문제가 옛날부터 뭐가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수학은 옛날에 탄생한 학문이잖아. 수학적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지만 아니란 얘기야 이게.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수학 문제가 있다가 지문의 주제예요. 사람들 일반적 생각과 달리 이게 지문의 주제예요. 밑엔 죄다 예시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 페르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을 좀 공부하면 배우고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게 있거든. 이게 비교적 최근에 밝혀졌어요. 아주 옛날 사람인데도. 자, 페르마라는 사람은 제시했습니다. 일련의 수학적인 어려운 챌린지는 이제 위에 나왔지만 도전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어려운 점이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난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 있어요. 난제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하네, 그지? 난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수학적 문제를 제시했는데 언제? 1657년에 아주 옛날이야. 몇백 년 전에. 자, 많은 것, 상당수가 뭐에 대한 거냐면 이게 소수야. prime numbers, 소수에 대한 것이고 divisibility, 가분성이란 건 최초 이게 divide에서 divide가 뭐다 이게? 나누다는 뜻이거든. 나눌 수 있는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나눌 수 있는 성질, 뭐 이런 거. 구절 알 필요 없어. 어쨌든 저는 어려운 수학적 개념에 대한 걸 뭔가 난제를 제시했다. 언제? 1657년에. 자, 근데 보세요. 그 해결책은 뭐에 대한 현재 알려진 것. as가 뭐라고? 뭐뭐라고 이렇게 된다고. 페르마의 마지막, 요게 정리라는 뜻이에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현재 알려진 것에 대한 해결책이 이것이 was not A until B는 요건 가장 정확한 해석이 이렇게 돼요. B 적으세요. 하고 나서야
나서야 뭐라고 쓴 거야? 비로소 A 하다가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뒤로 갔다 앞으로 오시는 게 이렇게 나도 연결비는 자 확인해 볼까 다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알려진 그에 대한 해결책이 was not B 먼저 가자. 앤드루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까 1600 얼마 이 사람이 이걸 했잖아. 근데 언제 1990 S를 붙이면 몇 년대가 돼요? 연도 뒤에. 이 앤드루라는 사람에 의해 1990년대하고도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해결책이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몇백 년이 걸린 거야. 대단하다 이게. 자,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의 수학자고요. identify가 규정하다, 확인하다예요. 확인을, 규정을 했습니다. 23개의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규정했어요. 언제? 1900년에. 1900년에 이 사람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야, 요거 수학 문제 요거 안 풀리네? 라는 게 지금 몇 개 있다? 23개가 있다라고 확인했다고 이 사람이. 자, 근데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요 대도 동격 대지란 즉 그 희망이란 이러한 23개 문제들이 풀릴 거라는 거 언제? 21세기에는 풀릴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23개의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됐냐? 올도어는 뭐라고 그랬죠? 비록 주어가 동사지만이라는 접속사고, 그죠? despite나 inspite of는 뒤에 뭐가 온다고? 명사가 오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some은 아까 주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또 얘가 주어예요. 그 문제들이 일부는 풀리긴 풀렸지만 23개 중에 나머지는 remain 요게 남아있다 어떠한 상태로 있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상태로 풀리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못 풀었어. 오늘날까지. 굉장하지 그지? 그만큼 수학적 문제는 어려운 게 많다. 자, 좀 더 최근에는 2000년에 Clay Mathematics Institute 요거 그냥 기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수학 기관이 있는데 얘네가 네임이 동사입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칭했습니다. 뭐라고? 7개의 수학적 문제들을 지칭했는데 이 문제들은 아까 헤드 PP가 뭐라고요? 헤드 PP는 더 먼저 뭐뭐 했다. 낫이 붙었네? 하지 않았던데 요 뒤에 또 BPP가 들어갔죠. 주어가 뭐기 때문에 문제들은 지가 푸는 게 아니라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had not been solved가 된 거예요. bean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야 돼. BPP가. 더 먼저 풀리지 않았었던 7개의 수학적 문제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요것도 동격. 그 희망이란 즉 그 7개의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는 거 21세기에는 풀릴 수 있다는 거 말이죠. 요건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제 2000년에 요거를 했다. 그럼 뭐라고 했냐 또 밀리언 얼마죠 여러분? 100만 달러 상품이 will be awarded. award가 아까 뭐라고? 수여하다, 주다 라는 뜻이에요. 수여되다가 맞죠? 100만 달러 상품이 수여될 겁니다. 뭐에 대해서? 푸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7개의 문제들을 각각 하나 푸는데 100만 달러가 수여가 될 겁니다. 다 풀면 얼마야? 700만 달러가 된다고. 그래서 100만 달러로 하면 우리나라 한 대략자보다 한 2억, 3억인데 다 풀면 대박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정도로 풀기 어렵다라는 거. 첫 문장에 나왔던 게 지금 해주잖아. 수학적 문제는 너무나 난해해서 오늘날까지 풀리지 않는 것도 있더라. 그 다음 26번. 자, 봅시다. 첫 문장의 주제입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1917년에 태어난 이러한 사람은 author, 작가라는 뜻이고요. authority는 얘는 권위란 뜻이에요.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동물 advocate, 옹호자였고 동물의 rescuer, 구조자였습니다. 이게 질문의 주제예요. 동물을 끔찍히도 아끼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다. 밑엔 당연히 동물을 어떤 식으로 아꼈는지가 설명이 나와요. during 뭐라고요? 전치사로 명사가 온다. y를 먹어야 된다고? 주어 동사. 그의 who는 시절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어린 시절 동안에 그는 가졌는데 affection, 대단한 애정을 그의 aunt는 이제 고모, 숙모, 아줌마 다 돼요. 그의 이모, 수모, 고모, 아줌마 루시에 대한 애정을 되게 많이 가졌고 콤마 who는 and she로 바꾸자. 선행사로. 그리고 루시라는 그 아줌마는 숙모는 was instrumental,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나이인지 뭐라고 그랬죠? 뭐뭐 하는 데에 있어서라는 뜻이라고. 돕는 데에 있어서
이 주인공이 help라는 동사는 항상 뒤에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은 되지만 ing가 항상 오답이에요. help 뒤에 ing 무조건 오답입니다. 자, 돕는 데 있어서 그 주인공이 그의 첫 번째 강아지를 얻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어린 시절에 말이죠. 하고 콤마로 동격 설명이요. 이것은 어떠한 사건이었는데 주인공이 기억했던 사건입니다. 바로 70년 이후에 기억했던 사건이에요. 뭐로써? 가장 memory가 뭐죠 여러분? memory? 기억이라는 뜻이죠. memorable, 기억할 수 있는 그의 어린 시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으로 기억하는 사건이 강아지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자, 그는 graduate 뜻이 뭐죠? graduate, 졸업하다는 단어요. 그는 졸업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에 1939년에 그리고 나중에 되었습니다. 바로 가장 어린 editor, 편집자가 되었어요. hire는 뭐죠? 고용하다인데 편집자는 고용되는 거죠, 그죠? 고용된 뭐에 의해서 무슨 포스트 뭐 이름이겠죠, 그죠? 여기 회사에 의해 고용된 가장 어린 편집자였습니다. 이 주인공을 썼는데 세 개의 인스턴트라는 건 즉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즉각적인 베스트셀링 북이 됐다는 얘기는 쓰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얘기예요. 쓰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세 권의 책을 썼고요. 뭐뭇을 포함하여 항상 ing예요. best cat ever를 포함하여 그리고 또 앞에는 ing인데 뒤에 또 뭐뭐에 기반된 이라고 얘 또 pp로 씁니다. 각자 외우셔야 돼요. including이 맞고 based도 on이 맞다. 동물에 대한 그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요거 아까 했죠. founded는 뭐라고? 설립하다의 과거예요. 그죠? found는 뭐라고? 찾다의 과거고 뒤에 보시면 fund animal 뭐 단체 이름이 나오거든. 설립하다가 맞아요. 그는 1967년에 이 동물 단체를 펀드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할을 했는데 그 펀드의 회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Without pay, 보수를 받지 않고서 그가 98년에 사망할 때까지. 그는 또한 꿈을 꿨어요. A place, 어떠한 장소에 대한 꿈을. 자, where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계 부사라고. 밑에 위치는 뭐라고? 관계 대명사라고. 관계 부사는 뒤에 무슨 문장? 아무것도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관계 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서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뒷문장 보자. 어떠한 장소냐면 동물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장소를 꿈꿨습니다. 자유로운 상태로. 그리고 동물들이 돌봐주는 조건 속에서 살 수 있는 장소를 꿈꿨습니다. 뒤에 빠진 게 없기 때문에 관계 부사의 자리고 roam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는 이 단어가 있어요. wander, 이게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inspire라는 건 영감을 주다고요. ed는 항상 뭐라고? 영감을 느끼는 이라는 뜻이라고. ing 뭐라고? 영감을 일으키는 이라는 뜻이고 영감을 느껴서 뭐에 의해서 안나 스웰스의 소설인 블랙 뷰티라는 거에 영감을 느껴서 이 주인공은 establish가 뭐죠 이게? 아까 나왔던 found의 동의어입니다. 설립하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설립을 했는데 블랙 뷰티 렌치란 걸 렌치는 굳이 해석하면 목장이라는 뜻이에요. 블랙 뷰티 목장을 설립을 했는데 이 목장은 1460 에이커라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평방미터, 킬로미터 정도 보시면 넓이에 다닙니다. 1460 에이커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보호합니다. 다양한 어뷰즈가 학대하다요. PP가 되죠. 학대받는 동물들을 보호했던 곳이에요. 멋멋을 포함하여 침팬지와 코끼리들을 포함해서 자 오늘날 이 주인공을 기리는 돌 기념비를 하자. 말하면 기념비가 서 있다라는 것도 서 있다 그냥 쓰면 되고 BPP가 뭐 서져 있다 이렇게 안 쓰잖아, 그지? 서 있습니다. 블랙 뷰티 렌치에 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개 나왔네요. 진짜 잠깐만 이렇게 진짜 잠깐만 섰다가 2개 해서 마무리합시다.